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모두가 적이어서 싸워서 무찔러 죽여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의 윤석열 정권이 결국에는 의료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6월 20일에 개원이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 그래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는 근무를 할 테니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달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 투표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의협은 내일 구체적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진 시작 날짜는 20일이 유력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익 집단에 국가 정책이 휘둘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둘리거나 꺾이거나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모두가 소중한 국민이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을 내가 존중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부와 이해 충돌을 겪고 있는 그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입장을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그리고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보고 공청회도 열어보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수단을 잘 발휘를 하는 것을 보고 정책의 효능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효능감에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인 시절에 경기도 내 여러 계곡들에 대해서 정비를 한 적 있죠. 무척이나 오랜 기간 동안 관에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위험을 무릅써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비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난 뒤에 별다른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정비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 것이 효능감입니다. 정책의 효능감. 이재명 대표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반발을 당연히 샀죠.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느냐. 벌금을 실제로 부과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반발을 샀죠. 그런데 그 반발이 이재명 대표가 계곡 상인들을 만나고 수그러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그 쟁쟁한 정치인들은 왜 아무도 나서서 직접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부 부처에 그 유능한 공무원들, 관료들 최소한 중후부처에 협상권을 주고 협상에 대해서 윤석열이 존중을 해준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 리가 없죠.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관련 부처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협회를 만나고 대화하고 어떤 타협안을 만들고 나서 기분 좋게 발표하고 나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그것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뒤집어버리고 의료협회하고 대화를 했던 당사자는 뻘쭘하게 다음날 브리핑에 나서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왜곡됐다. 이런 허망한 얘기를 줄기차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서로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일정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다고 해봅시다. 의사를 못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사망을 하게 되고 사회적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이렇게 저렇게 난타전을 벌였지만 결국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겼다고선 칩시다.
도대체 그렇게 정부가 이겨서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겨가지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정부가 견디다 못해서 백지화를 또 시켰다고선 칩시다. 그럼 그동안에 피해를 받았던 국민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의료 개혁을 원했던 국민들은 뭐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는 정부든 의료협회든 국민이든 모두가 걸레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방향을 찾아야지. 윤석열 정권은 국민 불편이 있든지 말든지 사실 관심이 없죠. 의료 개혁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래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것이고, 반면에 의사협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힘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다. 아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의 가족들, 그분들의 원성이 정부를 결국 향할 것인데, 그래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이런 생각으로 파업까지 결의를 현재 한 것이죠. 그리고서 마치 정부나 의사협회나 국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원만하게 전혀 풀 수가 없을까요? 정부가 어느 정도 강제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의사가 명분으로 내세우기에 너무 치졸할 만큼 그렇게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정책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단점은 장차관들 그리고 실무진들에게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차관 실무진이 아무리 안을 내놓고 모종의 협상을 통해서 의사협회와 어떤 안을 도출했다 하더라도 단칼에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떤 장관이, 어떤 차관이, 어떤 실무진이 나서서 의사협회를 달래고 의사협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합당한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평생을 몸바쳐 일해왔던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온 공무원들이 아무런 능력 발휘도 못하고 윤석열만 바라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의사협회도 매우 답답할 거예요. 어떤 의견을 내고 누가 어떤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딱 반대해버리고 정작 자신들하고 만났던 당사자마저 그런 취지로 자신이 이야기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부터 전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1일기에 개인 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의사들이 일제히 휴진하는 동시에 같은 날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여는 것도 추진됩니다. 20일까지 자신들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죠. 내일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투쟁 방침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동네 병원의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의협집행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대정부 투쟁 동력이 충분히 모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의 한 힘을 모아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뭐라고 얘기할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모든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파업은 안 된다. 파업을 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라. 만약에 파업을 강행하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그래야 의료협회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유연성을 윤석열이 다 뺏어버렸단 말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모쪼록 잘 좀 얘기가 돼서 파업하지 않고 원만하게 이 의료 분쟁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민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 의료협회는 윤석열을 지지했고 전경련 다음으로 정치자금 후원도 가장 많이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행여나 국민의힘에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헬기 이송을 문제 삼고 심지어 부당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윤석열과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이런 사이였는데 지금 저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